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로 폭력적인 남편과 힘든 결혼 생활을 보냈다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저를 많이 마음고생하게 했었답니다. 오늘은 그런 힘들었던 일들 다 털어놓고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 미쳤냐? 뼈 목에 걸려서 나 죽으라고 일부러 이런 거 맞지? 당신이 닭 가슴살 괜히 손대지 말고 잘 삶아놓기만 하라며. 잘 삶아놓으랬지. 뼈까지 같이 요리하라고는 안 했잖아. 이런 상식적인 것도 너는 말해줘야 꼭 알아듣더라. 가끔은 너가 일부러 이러나 싶을 정도네. 저번에 나 닭 가슴살 먹다가 뼈 나왔을 때는 고기에 뼈 있을 수도 있다며 징징거리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그랬었잖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관지가 약해서 뼈 조각 괜히 삼키다가 큰일 날 수 있어서 그런 거지. 나는 뭐 기관지가 철로 돼 있나? 이거 은근 또 말대꾸한다? 맞아야 정신 차리지? 그냥 잘못했으면 알겠다고 하면 될 일이지. 어디 여자가 돈 벌어오는 남편한테 말대꾸야.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는 신경 쓸게. 잘못했다는 말은 왜 자연스럽게 빼먹냐? 안 되겠다. 너 진짜 오늘 좀 혼나자. 나한테 진짜 왜 이래? 결혼 전에는 세상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인 것처럼 굴더니 이게 당신 본색이었어? 원래 신혼 때 기강을 바로 잡아놔야 그게 남은 평생 가는 거야. 그리고 결혼하기 전이랑 결혼한 후랑 같냐? 내가 왜 다 잡은 고기한테 잘해줘야 하는데? 남편은 헬스 트레이너로 유도를 비롯해 합기도며 태권도며 각종 운동을 섭렵한 사람이었는데요. 우락부락한 외모와 다부진 체격의 소유자답지 않게 상냥한 사람이라 호감을 가졌었죠. 하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 드러낸 폭력적인 모습과 폭언까지 알면 알수록 저랑은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편만으로도 결혼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데 절 괴롭게 하는 것은 남편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따가 장 보고 들릴 테니까 우리 민철이 먹일 요리들 손질 좀 나랑 같이 하자.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최근에 공부 중이라서요. 공부는 무슨 놈의 공부야. 여자가 그저 남자 내조만 잘하면 됐지? 말대꾸 심하다 민철이한테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보니 참 가관이구나. 민철 씨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간호사 공부하는 거 도움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움 주기는커녕 오히려 저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 제가 알아서 공부하고 있고요. 얘가 완전 배가 불러서 나 때는 여자가 책 펼치면 어디 공부냐면서 등짝 얻어맞았어. 공부한다는 거 내버려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 주고 있구만. 옛날이랑 지금이랑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 공부해서 직장 가지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될 거고. 손주 보고 싶은 내 생각은 티끌만큼도 안 하는구나. 나 다 죽을 때 돼서 손주 좀 보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해야 들어줄 거니? 조강지처며 현모양처까지는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만 이건 너무하구나. 어쩌면 너네가 보면 볼수록 밉상이니? 어머님께서 바라신다고 그게 저 혼자 되나요? 그리고 저 자녀 계획 적어도 간호사 합격한 이후에 하겠다고 상견례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머님이 얼마든지 괜찮다면서 민철 씨랑 결혼만 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때그때 다른 법이다. 화장실 가기 전이랑 간 이후랑 같은 줄 아니? 젊은 게 고리타분하게 자꾸 과거 일 꺼내지 말고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르기나 하거라. 남편도 시어머니도 완전 가부장 제도에 찌든 사람들이었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트집부터 잡고 보고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간호사를 하는 것 역시도 반대를 하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늘 타박이었죠. 대체 물어나 보자. 너 왜 간호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남편 헬스 트레이너로 이 말하면 벌이 충분한데 돈이 뭐가 아쉬워서 취업하겠다고 그러는 거냐고. 나 어릴 적에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간호사분이 많이 달래고 위로해 주셨던 거 말했었지? 그때부터 간호사 꿈 갖게 됐다고 당신한테 진즉에 말했었잖아. 벌써 다 까먹었어? 세상 참 지루한 얘기는 담아둘 필요도 없어. 투병이니 뭐니 아픈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까지도 우울해질 것 같아. 간호사 같은 거 말고 그냥 다른 일 공부해라 차라리.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미 공부해온 세월이 있는데. 전문대 나와서 간호사 해봤자 수입 고만고만할 거 아냐.
그냥 나처럼 운동하고 몸에 좋은 거 먹으면 병원 갈 일도 없어. 당신이 지금 당장에는 건강한 것 같아도 몸 생각 안 하면 위험해. 원래 인생은 한 방 짧고 굵게 사는 거야. 우리 좀 재밌게 웃으면서 살자. 응? 엄마 하라는 거 있으면 좀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하는 말 좀 잘 듣고 그럼 내가 너한테 나쁘게 하겠니?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렇지. 나는 당신이랑 한 약속들 다 지키려고 하는데. 뭐 간호사 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한 거? 집안일 깔짝하는 거 용인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약속 안 지켰다고 자꾸 나한테 시비 거는데 나는 너한테 떳떳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왜 자꾸 멋대로 외박해? 나 몰래 전화 받고 그래? 당신 나 몰래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게 또 맞으려고 아주 애를 쓰네? 내가 부인 놔두고 바람 필 사람이야? 차라리 너랑 이혼하고 당당하게 새 여자 사귀면 사귀지. 좀스럽게 뒤에서는 안 사겨. 인간 강민철이 빠꼼하게 그럴 사람이냐고. 그래, 믿을게. 아니, 너 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너한테 핸드폰 검사 받아볼게. 대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안 나온 만큼 넌 나한테 혼나는 거야. 알겠어? 믿는다니까 왜 이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너도 약속한 거 다 지킨다고 해놓고 안 지킨 거 많잖아. 오첩 반찬에 소금 간 없이 맛있게 하고 닭 가슴살은 항상 대령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건 당신이 협박하면서 약속하라고 하니까 그랬던 거지. 막말로 나 당신이랑 결혼만 했다 뿐이지. 애 있는 것도 아니고 폭력까지 참을 이유 없거든? 내가 때린다 말만 하지 너 팬 적 있어? 내가 남자들한테 하듯이 너한테 했으면 지금 이미 너 불구야. 이런 위협도 안 한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허구한 내 팬다고 나 겁주고. 이거 다 이혼 사유야. 내가 군대에서 배운 게 뭔지 알아? 지가 어느 수준인 줄 모르는 애들은 좁혀야 한다는 거야. 지보다 힘센 사람한테 처맞아봐야 아, 내가 많이 배려받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더라고. 됐고 그거 하나만 기억해둬.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난 결혼도 안 했어. 장모님 지금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치료받는 병원비 대주는 거 누가 하고 있지? 이혼하면 뭐 너 혼자 간호대학 다니고 병원비 대고 쉬울 줄 아냐? 고마운 거랑 별개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오죽하면 이혼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잘하겠다고 하잖아.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자꾸 이러면 나도 사람인지라 삐딱선을 탄다? 나 자바잡수하는 여자들만 지금 한 트럭인데 내가 한번 선 넘어봐? 결혼하고 알게 된 남편은 정말 구제할 길이 없는 막장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의 표본이었죠. 친구와 함께 시작한 헬스장은 사람이 드글거리고 헬스 트레이너로서 경력도 좋아 방송에도 출연 제의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일은 점점 더 잘 풀리기 시작했지만 반대로 제 인생은 꼬여가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너 오냐오냐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든지 해라.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나가란요. 내가 얼마 전에도 집에 들러봤는데 청소며 설거지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더구나. 민철이 지금보다 더 잘 나가고 분주히 움직일 텐데 너는 뭐 집에서 하는 게 뭐니? 공부한답시고 놀고 먹고 막말로 사돈댁 병원비 부담까지 민철이 혼자서 뭔 고생이냐고. 병원비는 너무 제가 고마운 일인데 이제 재활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곧 돈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이 성공해서 잘 나갈 때 저도 경제적으로 보탬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머님 보시기에는 못 믿어올 수 있는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노력이 의미가 있는 거지. 헬스장에 하루 종일 운동하고 건강한 남편이랑 결혼했으면 벌써 임신을 해도 수백 번은 했겠다. 네, 또 손주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것도 민철 씨랑 제가 잘 얘기해서 결정해 볼게요.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저희도 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나한테 입도 뻥긋하지 말거라. 듣기 싫으니까 한 달 내로 무조건 애 가져라. 알겠니? 아니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시애미가 말하는데 힘들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전 약속한 것들 잘 지키고 내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집안일, 청소도 시키신 대로 그때그때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것도 안 된다. 손주도 지금 가져야 된다 하시면 너무 힘들어서요. 아이고, 대도 끊기게 하면서까지
공부로 성공하려는 훌륭한 며느리를 내가 몰라봤구나.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유세니 간호사 되면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겠어. 죄송합니다. 전 이미 그렇게 결정했어요. 다른 건 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자녀 문제랑 공부는 어머님 뜻대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잘 알았다니까? 더 말할 것 없어. 제게 손주를 가지라 공부를 그만둬라 허구한 날 보태던 시어머니.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나름대로 수락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것은 저희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미쳐가지고 엄마한테 또 대들어? 어머님한테 무슨 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대든 적 없어. 자꾸 애 가지라 공부 관둬라 한 소리 하시기에 안 되겠다고 한 것뿐이고. 지금 나한테도 대들고 있구만. 뭘 대든 적이 없어. 안 되겠다. 넌 오늘 진짜 좀 맞아야겠다. 내가 이런 위협적인 말 하지 말라고 했지?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한계온 건 너가 아니라 나야. 너 아니어도 반반하고 몸매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은데 콧대만 높아가지고. 헬스장에서 일은 안 하고 여자들 스캔만 하나 봐? 헬스장만이겠냐? 암벽 등반하는 애들이랑 서핑하는 애들 몸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너는 그 옆에 세워놓으면 그냥 통짜 몸매야. 통짜 몸매. 나도 당신처럼 우락부락 근육만 많은 건 싫어. 넌 진짜 죽었다. 딱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평소보다 더 살벌한 말을 내뱉었는데요. 보통 집에 돌아올 때쯤에는 분노를 삭히는 편이었지만 자신의 몸에 대해 지적하자 어지간히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어디서 술을 또 마셨는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댔죠. 잘못했다고 비는데도 멈추질 않던 남편.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앞으로는 이럴 일 절대로 없다니까.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몰라? 당신이 앞으로 정말 칼 들고 나 죽일 것 같아서 그래. 이혼하고 앞으로는 서로 보지 말자. 진짜 내가 이렇게 비는데 좋게 다시 생각해보지? 나 또 슬슬 화날라 그러네? 나도 화가 나려 그러네. 폭력 휘두른 거 나 합의 안 하면 당신 전과자 되는 거야. 나 코뼈며 갈비뼈 부러진 거며 피 멍든 것들 다 증거로 있는 건 알고 있지? 아니까 좋게 좋게 말하는 거잖아. 내 인생 망가뜨리면 너도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나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사람이라고. 방송 나가고 헬스장 더 잘 되면 너 사모님 소리 들을 수도 있어. 폭력 쓰는 남편의 잔소리하는 시모 모시면서 사모 소리 들어봤자 좋을 거 없겠다 싶어. 됐으니까 위자료나 두둑히 내고 앞으로는 인생 이렇게 살지 마. 이게 뭐 잘났다고 내 인생을 다 걱정해주고 난리야? 야, 나 앞으로 더 잘 나갈 거고 더 성공할 거거든? 오히려 너가 더 걱정하냐? 내가 왜? 공부하면서 아픈 장모님 돌보는 일 쉽지 않을 텐데? 그럴 돈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돈 없으면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엄마 모시고 공부도 끝까지 할 거니까 걱정 마.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밑바닥에서 아주 열심히 발버둥 쳐보시고요. 동아줄 나버린 거 너니까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위자료가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도 끝까지 남편은 허세를 부리더군요. 헤어질 마당에도 저주나 다름없는 말을 퍼붓는 행동에 이혼의 결심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혼을 한 이후로 학비에 병원비에 인생이 고단해지기는 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빠듯한 상황에 포기할까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했던 폭력들을 떠올리며 오기로 버텼고 마침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시험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나다, 전 시어머니. 오랜만에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이신데요? 보아하니 모르는 것 같은데 민철이가 운동하다가 좀 많이 다쳐서 의식만 깨어있는 상태다. 손발 하나 까딱 못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어. 그래서요? 애가 너랑 이혼하고 더 자극적인 운동 찾아하고 쏘다니다가 이렇게 된 건데. 따지고 보면 너의 책임도 있지 않겠니? 그래서요? 알면서 뭘 자꾸 물어. 애 식물인간 됐으니 민철이 네가 돌보라 이 말이다. 나이가 들어놓으니 다 큰 아들 똥오줌 치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어차피 너 보나마나 안 됐겠지만 간호사 공부한다고 투자한 시간이 있으니 그래도 나보다야 네가 낫지 않겠니? 저 간호사 시험 합격했어요. 그래? 그럼 더 잘 됐구나. 재원 허락해 줄 테니 조강지처로 못다 했던 역할을 이제라도 충실히 하거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민철 씨, 그럼 제가 잘 돌볼게요.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어울리게 왜 바로 수긍하는 거니? 네가 말 한마디에 정신 차릴 애가 아닌데. 저 민철 씨랑 이혼하면서 위자료 두둑하게 받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어차피 손 하나 까딱 못할 거 아니에요? 누가 나쁜 맘이라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아주 잘 돌봐야죠. 아니다. 잘 살고 있는 애 붙잡고 내가 실언을 했구나. 민철이는 그냥 내가 돌보도록 하마. 에이, 왜 그러세요? 제가 돌봐준다니까요. 혹시 사망보험 좀 들어놓은 거 있으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식물인간이 된 전 남편에 대해 소변 수발의 제정신이 아닌지 황당한 요구를 해오는 전 시어머니. 일부러 얼씨구나 하면서 달가운 태도를 보였더니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지옥 같은 소굴에서 겨우 벗어나 놓고 다시 기어들어가는 바보짓을 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식물인간이 된 본인이나 대소변 수발에 드는 사람이나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테지만 동정심을 가지기엔 본인들의 업보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모양인가 봐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못된 사람으로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 사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의 농촌일을 돕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약혼한 남자친구의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사연을 훌훌 털어놓고 싶습니다. 오늘 밥 잘 먹었어. 다음 식사는 내가 꼭 쏠게. 결혼 앞둔 사이끼리 뭘 동계산이야. 됐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그래. 부자 여자친구 덕 보는 건 좋은데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나 아프거나 돈 없으면 헤어지고 돈 따질 거야? 아니지? 아니지. 마찬가지로 오빠 쪼달리는 상황에 나도 같은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나한테 기대셔.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나도 너한테 고맙다고 표현하고 싶어서. 너도 남자친구한테 얻어먹고 선물도 받고 그래야지. 응석도 부리고. 오빠가 정 그러면 나 맛있는 밥 먹게 해줘. 결혼하고 오빠가 잘하는 김치 볶음밥으로. 그럼 스팸에 계란까지 넣어줄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랑 최근에 재회해서 돈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고민이다. 너 뭐하는 사람이냐? 직장 어디 다니냐 꼬치꼬치 묻는데 아주 피곤해 죽겠어.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실까? 엄마한테 그런 거 다 말하기가 싫어서. 사실은 엄마 사정 자세히 말 안 했었는데 부모님 이혼했었던 거 엄마가 바람 펴서거든. 나 10살 때 버리고 도망갈 때 언제고 다 자라니까 이제 와서 연락하고. 어머님도 마음이 많이 좋지는 않으시겠다. 나도 처음에는 내가 보고 싶어서 연락해온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이 필요해서 아닌가 싶어. 볼 때마다 가방에 옷에 밥 사달라. 직장인 형편 빠듯한 거 알 텐데 왜 그러나 모르겠다 진짜. 어머님이랑 그런 줄은 몰랐네. 혹시나 나랑 오빠 결혼 반대하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그럼 엄마고 뭐고 바로 끊는 거지. 설마 내가 17년 가까이 못 보던 엄마 때문에 너랑 헤어질까봐? 그건 모르지. 난 너가 돈 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어. 만약 그럼 좀 쪼달리게 하겠지만 너한테는 아무런 계산도 안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그런 사람이 내가 돈 쓸 때마다 다 체크하고 꾸역꾸역 갚으려고 들어? 내가 오빠 핸드폰에 얻어먹은 거 다 메모하는 거 알거든? 그게 다 엄마한테 배운 습관이야. 계산하고 따지고 드는 거. 그럼 오빠처럼 좋은 분이겠네? 다른 점은 나랑은 나쁜 쪽으로 계산적이라는 거긴 한데 괜히 엄마 안 좋게 말하는 거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란다. 이미 다 안 좋게 말한 것 같은데? 할 말은 더 있는데 여기서 그만. 봉사활동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성격도 좋고 저와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이었죠. 이 남자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약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 될 사람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나 진영이 애미 되는 사람이다. 얘기 좀 가능하겠니?
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진영 씨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 왜 그간 인사 한 번을 하지 않았니? 어릴 때 이혼했던 엄마는 시어머니 취급도 못 해주겠다. 이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불쑥 연락드리면 놀라실까봐. 얘 좀 봐. 지금 내가 불쑥 연락했다고 돌려가는 거니? 진영이가 좋게 말해서 좋게 보려고 했는데 얘가 영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더 신경을 쓸게요. 결혼하기도 전이니 어머님이니 뭐니 할 건 없다. 그보다 상견례 날은 어떡할 거니? 네? 이미 아버님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만나보셨는데. 그래서 나는 진영이 애미 아냐? 내가 상견례 하자는데 이미 했으니 또 못하겠다 이거야. 이제 보니 아주 맹랑한 애구나. 죄송합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상견례 날짜 다시 잡아볼게요. 혹시 언제가 괜찮으신가요? 내가 3일 전에 연락할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꾸나. 그리고 너는 그 전에 내 얼굴 좀 보고. 미리 너에 대해 어느 정도 인성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괜히 진영이한테 말 꺼내지 말고 우리 둘만 따로 보자꾸나. 알겠어? 네, 어머님.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잡게 된 약속.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었는데요. 놀랍게도 첫 만남에 며느리한테 얻어먹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옷이 그게 뭐냐면서 보자마자 절 타박하는 걸로 시작해서 그 뒤가 아주 가관이었죠. 자신의 옷도 고를 겸 사주겠다면서 백화점에 들릴 때만 해도 남자친구에게 들은 것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싶었는데요. 계산할 때가 되어선 실수로 지갑을 놓고 왔다며 저보고 자신의 옷까지 대신 사게 하더군요. 그러고선 계좌로 붙여주겠단 말도 없이 비싼 식당에 가기까지. 아주 황당한 분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남자친구는 무슨 이런 얼척없는 사람이 있냐면서 기가 막혀 하더군요. 엄마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진짜 심하다 심해. 어떻게 며느리 될 사람을 등쳐먹냐? 실수로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지. 그거 보나마나 수쓰는 거라니까. 지갑 놓고 왔으면 가지러 가면 그만이고 계좌이체를 해줘야지. 아니, 어머님 되실 분인데 그렇게 자꾸 따지고 싶지 않아. 나한테도 그 수로 돈 뜯어내니까 그러지. 한 번이라면야 실수인데 두 번, 세 번이면 외도잖아. 어쩌면 내가 싫은 일 겪고도 티 안 내고 잘 따르나 시험하신 건지도 모르잖아. 아마도 나 어머님 마음에 쏙 들었을걸? 넌 성격도 참 좋다. 앞으로도 엄마가 너 불러내서 돈 뜯어내려고 하면 어쩌려고? 그때는 돈 없다고 말씀드리지 뭐. 괜히 부자인 거 티내는 거 오빠도 싫어할 거고. 무조건 그렇게 해.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 거야. 저는 남자친구의 조언에 따라서 시어머니에게 돈이 없는 척을 했는데요. 일부러 잔액이 없는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허둥지둥거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러자 제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를 동정할 여지가 있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 나름은 납득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상견례를 앞두고 터지고 말았답니다. 너 저번에 백화점에서 밥 먹을 때 보니 채소며 과일이며 아주 잘 알고 있더구나.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 뭐 그런 쪽으로 전공했니? 아니요, 그냥 제가 어릴 적부터 그런 거 자주 보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자주 볼 일이 어디 있는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일하셔서 이래저래 많이 봤죠. 뭐? 사돈댁 될 분이 농사하신다고? 그걸 왜 이제 말해? 내가 괜히 시간만 낭비했구나.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말 그대로 시간 낭비했다고. 우리 진영이가 눈이 삐었지.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까지 했으면 지 앞가림은 지가 해야지.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와가지곤. 어머님, 이런 거란요. 말씀이 좀 많이 심하시네요. 너도 참 대단한 애구나. 언강생심. 바랄 걸 바라야지. 농사하는 집 딸 주제에 우리 귀한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어? 내가 이 결혼 가만히 두고 볼 줄 알아? 안 두고 보시면 어떡할 건데요? 저 진영 씨랑 결혼할 거고 아버님한테도 이미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라 이거냐? 이래서 가난한 것들은 안 돼. 돈이 쪼달리면 인성까지 쪼그라든다니까? 애비가 시골에서 가난하게 농사나 짓고 있으니 애까지 이렇게 되지. 지금 저도 모자라서 부모님 욕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농사일 하시면서 저희 가족 배 골케 한 적 한 번도 없으시고요. 어디 가서 인성으로도 욕 먹으실 분 아니세요. 너랑 이렇게 다투는 시간도 아깝구나. 하여튼 난 분명 내 뜻 전했다. 앞으로는 진영이랑 무조건 헤어지는 거다. 알겠니?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오늘 당장 헤어지거라. 제 아버지가 농사일을 한다는 걸 알자마자 손절을 하시려는 예비 시어머니. 정말 황당했지만 이 얘기를 전해들은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어이없어 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러신데? 일단 진정부터 해. 나도 황당했는데 감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니까. 혹시 내 인성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회사에서 압박 면접하고 뭐 그런 것처럼? 아니, 아마 엄마 진심일 거야. 들어보니까 나 버릴 때 바람났던 남자랑도 이미 파토 났다더라고. 그래서 지금 새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대.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새 남자친구 사귀는 거랑 울 아빠가 농사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엄마 사실 여기저기 진 빚에 아주 난리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도 지금 만나는 남자랑 잘해보려고 아들 대 기업 다니니 돈 잘 버니 나 팔아먹기까지 하고 이런 마당이니 며느리 될 사람도 급을 좀 따져야지 이런 생각인 것 같아. 잠깐만, 나 머리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한마디로 그 얘기야? 빚 갚아줄 남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재혼을 해야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날 까는 거라고? 정확해. 그래서 내가 지금 어이가 없는 거고. 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내가 말했잖아. 정상인 사람 아니라고. 이런 일로 심란하게 해서 정말 미안. 이 빚은 내가 평생도 못 갚겠다. 오빠는 그럼 어머님 아니라 내 편 들거라 이거네? 당연하지. 내가 왜 그런 사람 때문에 너 포기하겠냐? 자꾸 그런 의심하면 나 섭섭하다? 다 큰 남자 삐지는 거 볼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그냥 그 여자라고 해. 그럼 됐어. 우리 예정대로 결혼할 거잖아. 어머님, 아니 그 여자랑은 이제 안 만나면 그만이고. 제발 그렇게 하자. 제발. 남자친구와 의논한 결과 시어머니 될 사람의 뜻을 따를 필요가 없다. 결론이 났죠. 그것으로 사실상 문제는 종결되었다 생각을 했는데요. 결혼식까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내가 헤어지라고 했는데 식장 잡아놓은 거 여전히 취소 안 했더구나. 너 정신 나갔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헤어질 마음 없으니 진영 씨랑 저 축복이나 해주세요. 이게 어른한테 말하는 꼰세 좀 봐. 진영아, 너 진짜 이런 년이랑 결혼할 거니? 연이라니 말 조심해. 엄마보다 100배 1000배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 지금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어서 그래. 애비가 농사 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아? 좋은 직장 다니면 급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서 어머님 손절하려고요. 저희 급에는 안 맞는 분인 것 같아서. 급에 안 맞는 게 누군데 급타령이야 이년아. 너 애비 농사 짓는다더니 몸에서 소똥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더구나. 몸만이 아니라 그 입에서도 더러운 말만 주렁주렁 쏟아내는 너 같은 년. 내가 절대 인정 못한다. 독사 같은 년. 우리 아들이랑 당장 파혼해. 냄새 좀 날 수도 있죠. 연 20억을 버는데 소똥 냄새 좀 나면 어때요? 뭐? 20억? 다짜고짜 욕부터 박으셔서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빠가 좀 농사를 크게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개짖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고작 농사로 연 20억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장인어른 진짜로 그만큼 버시는 거 맞아. 당장 우리 데이트 비용도 얘가 다 대주고 있고 자동차도 얘가 나 선물로 사줬어. 너는 대기업 다니는 애가 자존심도 없니? 빚 갚느라 쪼달린 거지. 네가 빚이 왜 있어? 대기업 다니는 애가? 엄마는 아빠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느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관심도 없었지? 엄마 사치 때문에 진 빚 갚는다고 아빠 매일 일하다가 지금 몸 성한 데가 없어. 나도 지금껏 대출 갚아오다가 이제야 숨통 좀 트이는 상황이고. 염치 없는 누군가가 싸지른 똥 치우느라 고생만 했네요. 차라리 소똥이 낫지. 이게 누굴 비꼬고 있어? 야, 이년아. 네가 부잣집 딸인 거 진즉 말했으면 내가 결혼을 반대했겠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빚 갚아주겠다고 약속해라. 그럼 내가 흔쾌히 허락하마. 엄마, 아니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괜히 콩고물 기대하고 또 연락해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나 팔지 말고 사귄다는 남자랑은 알아서 잘해보시고. 얘, 그게 무슨 소리니? 너 소개 다 해놓고 만날 날도 잡아놨는데 지금 이럼 다 파토나는 거 몰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러지 마라. 응? 알아서 하시라고요. 난 모르는 일이니까. 아이고, 지 애비 닮아서 못된 것만 배워서 완전 애가 다 망가졌구나. 어떻게 자식이 돼서 천륜을 저버릴 수가 있니? 어떻게 부모가 돼서 바람피고 자식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을까부터 생각하셔야죠. 야, 넌 끼어들지 말라고.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결국 예비 시어머니, 아니 정신 나간 여자는 욕심만 부리다 인생이 제대로 파탄나고 말았는데요. 기껏 다시 만난 아들을 잃고 부자 며느리도 잃고 말았죠. 지금은 결혼하게 된 남편을 통해 근황 또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귀던 남자와도 헤어지고 노숙자나 다름없는 신세로 고시원에 전전한다더군요. 하지만 딱한 처지라며 동정심을 품기엔 저지른 악행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죠. 이젠 그런 못된 사람에 대해서 더 생각하기도 싫어요. 앞으로도 쭉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만 충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아이를 갖게 돼서 휴직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시댁과 크게 싸운 일이 있었는데 이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하다가 사연 채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언니, 뭐해요? 지금 경진 씨랑 밖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오빠 외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웬 외식? 둘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잠깐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요. 만날 사람 누구요? 설마 언니 친정 식구들은 아니겠죠?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눈치 하나는 백단이거든요. 친정 부모님들이랑 식사 중인 건 맞아요. 제가 아가씨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왠지 언니한테 연락해보고 싶더라니까요. 내 촉이 정확했네. 아주 딱 걸렸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저번에 오빠한테 전화했을 때도 집에 언니네 식구들 와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같이 외식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지난번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친정집 TV를 저희 신혼집에서 쓰라고 주셔서 그거 가져오면서 방문하신 거예요. 경진 씨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저녁이라도 꼭 사고 싶다고 해서 오늘 만나게 된 거고요. 언니가 아니라 우리 오빠가 만나자고 해서 모인 자리니까 시누이인 저는 입 다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정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빠가 만나자고 했어도 언니가 중간에서 말렸어야죠. 언니는 그렇게 홀랑 빠져나가고 우리 오빠 책임이라고 떠넘기면 기분이 좋아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가씨가 걱정할 만큼 경진 씨가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날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거고 경진 씨가 불편함 느낄 정도로 친정 식구들 부르지 않아요. 그거는 언니 생각이고요. 우리 오빠 말수도 적고 성격도 순해서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싫고 짜증나더라도 억지로 참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아가씨가 무슨 걱정하는지 잘 알겠으니까 오늘은 이만하죠. 저도 피곤하고요. 그럼 제가 언니 오빠네 걱정 안 하도록 언니가 처신 잘 하리라 믿을게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신우는 미혼이었습니다. 남편보다 어리고 철이 없는 성격이어서 신우가 하는 얘기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자기 동생 말야. 우리 결혼 생활이 관심이 너무 큰 것 같지 않아? 걔 원래 그래. 오지랖이 좀 과하다고나 할까? 그래도 사람 좋아하고 많이 의지하는 편이야. 나 결혼하고 나서 새언니 생겼다고 엄청 좋아했어. 나보다 새언니가 더 좋다고. 아가씨가 나 좋아해주는 건 고맙게 생각해. 연락도 자주 하고 나랑 친해지려고 하는 것도 느꼈고. 그런데 요즘 들어 조금씩 선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특히 나랑 친정 식구들 만나는 횟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느낌이랄까? 걔가 간호사라서 병원 환자 이야기들, 직원들 가족 이야기 그런 걸 엄청 많이 듣는 편이잖아.
주변에서 친정에 과도하게 퍼주다가 형편 어려워진 그런 이야기 듣고서는 혼자 걱정하는 거겠지? 우리 신혼집이 자기 친정이랑 가깝기도 하니까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거야. 이렇게 신혼시집살이 대상이 될 줄 알았으면 이 동네로 신혼집 안 구했어. 나는 친정 근처라서 이 집 구한 게 아니라 자기 직장이랑 내 직장이 가깝고 생활 환경이 좋아서 고른 건데, 아가씨는 내가 친정 근처에 살면서 그쪽에만 과하게 신경 쓴다고 오해하고 있단 말야. 자기 그런 사람 아닌 걸 내가 알잖아. 그리고 예진이 걔도 결혼하면 깨닫는 바가 있겠지? 친정이나 시댁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경험해봐야 알 거야. 그래, 알겠어. 정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 쓰이면 내가 예진이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까? 다시는 자기한테 이상한 얘기 못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 됐네, 자기는 나서지 마. 자기가 나서면 내가 자기한테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친 게 드러나는 꼴이잖아.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내가 자기한테 SOS 보낼 테니까 그 전까지 자기는 가만히 있어. 신우이는 몇 개월 후에 본인도 결혼을 하겠다며 선자리를 알아봐달라고 온 집안을 시끄럽게 하더니 결국 선으로 만난 남자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결혼 생활에 오지랖을 부리던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본인도 결혼을 하고 나면 본인 말 맞다나 친정일에 관심을 줄일 테니까요. 언니, 이거 한번 봐보세요. 고기 때깔 죽이죠? 고기 퀄리티 좋아 보이네요. 받는 사람이 좋아하겠죠? 그럼요. 한우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아가씨, 어디 선물하시려고요? 언니가 바쁠 테니까 언니 대신 저희 집 선물 세트 고르고 있었어요. 이제 곧 명절인데 언니도 괜히 선물 고르려면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취향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보낼 명절 선물을 아가씨가 고르고 있었다고요? 제가 그런 일 아가씨한테 부탁드린 적 없는데요. 제가 언니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니까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언니도 이거 마음에 든다고 하셨으니까 이걸로 결정하죠. 제가 지금 링크 보내드렸어요. 아까는 제가 사야 할 선물 세트인지 모르고 한 말이고요. 저는 다른 선물 생각하고 있어요. 뭔데요? 찌질하게 싸구려 돼지고기 세트 보내려는 건 아니시죠? 아니면 뭐 과일 세트 보내려고 하시나? 제가 알아서 보낼게요. 그런 것까지 아가씨한테 허락 맡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엄마 당뇨 있는 건 아시죠? 과일 드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질상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가 잘 받아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언니 혼자 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제 남편이 아가씨 오빠고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으면 아가씨가 아니라 경진 씨랑 상의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실 필요 없어요. 오빠가 뭘 알겠어요? 남자라서 집안일에 관심도 없고 엄마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를걸요? 그냥 이걸로 결제해요. 아가씨, 지금 선 넘는 거 알아요? 저희 가정일은 저랑 남편이 결정해요. 아가씨가 아니라요. 언니는 왜 사람 정성을 무시하세요? 제가 일 쉬는 날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사이트 뒤져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기뻐할 만한 선물 세트 찾았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지언정 선을 넘는다니요? 됐어요. 언니 같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외골수처럼 사세요. 기가 막혀 정말. 결혼하고 나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던 신우이의 오지랖은 전혀 줄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명절이 다가오니 신우이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언니, 명절날 제 얼굴 보고 가실 거죠? 저 결혼하고 나서 언니 얼굴도 못 보고 너무 서운하단 말이에요. 글쎄요, 시간 봐서요. 저도 친정에 가봐야 하니까요. 명절날 하루인데도 저 못 기다려줘요? 제가 언니한테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가씨는 친정 오는데 저는 제 친정 가면 안 되나요? 언니 친정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린데 그날까지 거기 가서 얼굴을 봐야겠어요? 그날 우리 집에서 자요. 네? 저랑 윷놀이 하면서 재미난 시간 보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명절 얘기 저한테 꺼내지 마세요. 저도 많이 피곤해요. 명절날 자기 얼굴을 보고 가라는 신우이의 요청이 황당했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신우이가 아니라 신우이의 남편에게 물어볼 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해부에게 신우이가 시댁 선물로 뭘 골랐는지 은근슬쩍 물어봤는데 어르신들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기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견과류 선물 세트를 사들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시댁에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내기를 바랐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명절 사건 이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신우이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휴직을 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언니, 저 언니한테 할 말 있어요. 뭔데요, 아가씨? 언니, 저희 엄마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댁 식구는 가족도 아니에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하다뇨? 저희 엄마 요즘에 피곤하셔서 눈꺼풀이 떨린대요. 그런데도 언니는 그런 거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잖아요. 저 어머님께 굉장히 자주 전화드리고 있어요. 건강 괜찮으신지 여쭤봐도 괜찮다고만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화로만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죠. 직접 찾아가서 얼굴 보고 대화할 생각은 안 해요? 아가씨도 알잖아요.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 편도로만 3시간이에요. 그래도 틈날 때마다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핑계예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차로 3시간이면 옆집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언니 마음가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댁에 그렇게 소홀하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제가 할 도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가씨가 딸로서 하고 싶은 도리가 있다면 직접 하세요. 왜 매번 저한테 사사건건 시비예요? 시비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친정 옆에다 집 구해놓고서 시댁은 나 몰라라 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시댁 부모는 부모도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친정 옆에 집 구한 거 아니고요. 경진 씨랑 제 직장이 그 근처인 걸 저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직장 그만두고 시댁 근처 가서 살아야 자식 도리 다 하는 거예요? 친정에만 신경 쓰려고 그쪽 집 구하고 맨날 친정 사람들만 챙기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죠. 언젠가는 언니 그 거짓말 제가 다 밝혀낼 테니까 두고 보세요. 아가씨는 본인이 외국에 있으니 본인 부모님을 잘 챙기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컸는지 저를 시켜서 대리 효도를 하게 하려고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가씨 대신 시부모님을 더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는 신우이고 시댁이고 꼴보기가 싫어질 지경까지 도달했습니다. 애미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직접 말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만은 꼭 해야겠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라.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네, 어머님. 너는 이 세상에 부모가 몇이라고 생각하니? 친정 부모님 2분하고 어머님, 아버님까지 4분이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틀렸다. 진짜 부모는 시부모뿐이야. 알아들었니? 네? 결혼한 순간부터 네 부모는 나랑 내 시아버지다. 친정 부모는 너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결혼 전까지 키워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가 간다만 너는 너무 지나쳐. 그러니까 앞으로는 친정일에 신경 끄도록 해라. 어머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친정에 과도하게 신경 쓴 것도 아니고요. 예진이한테 다 들었다. 요즘에 네 친정엄마 병간호 한다면서 아주 병원에 산다던데?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이야? 그건 저희 친정엄마께서 관절 수술을 받으셔서 그래요. 이번 기간 동안에만 제가 돌봐드리려던 건데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어머님께는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그 정성을 언제 한번 나한테 쏟은 적이 있니? 너는 그저 친정 부모 일이라면 온 정성을 다 쏟고 시댁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잖니? 자고로 결혼한 여자는 출가회인이다. 한 번만 더 친정일에 관여하는 거 내 눈에 보이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머님, 그 말씀 진심이세요? 진심이지.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 하는 거 봤니? 어머님, 그 말 그대로 어머님 딸한테 전해드릴게요. 본인 시댁이나 신경 쓰고 친정일에 신경 끄라는 거요. 뭐? 아가씨는 결혼해서 미국까지 간 주제에 지 남편이랑 시댁이나 신경 쓸 것이지. 한국에 있는 병원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친정오빠 부인인 저를 감시하는 게 말이나 되나요? 너 아주 돌았구나. 이제는 저도 못 참겠네요. 미국에 있는 신우가 날이면 날마다 본인 집에 들러서 엄마 건강 체크해라. 무슨 영양제 사다 바쳐라. 무슨 반찬에다 바쳐라. 그러는데 저도 아주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아가씨야말로 출가회인의 해외 거주자니까 제발 한국에 있는 본인 친정부모한테 관심 끄라고 똑바로 전달해드릴게요. 그게 어머님 뜻이라고요. 예진이는 경우가 다르지. 네가 뭔데 하나뿐인 내 딸한테 잔소리질이야? 어머님 딸만 딸이에요. 저도 제 친정엄마 딸이거든요.
부모 자식 간 천륜을 끊어버리겠다는 어머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랑 저희 부모님 인연 끊기 전에 어머님이랑 아가씨 인연부터 끊으시죠? 애미야, 네가 내 말을 오해해서 들은 것 같은데 말이다. 나는 네가 홀몸도 아닌데 병원에서 병간호하는 게 너무 힘들까 봐서 한 말이었어. 한 번만 더 아가씨가 저한테 연락해서 본인 친정에 관련한 얘기하면 저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 저 혼내시는 것도 참지 않을 거고요. 아가씨랑 어머님 인연 끊은 거 확인하고 나서 저도 제 마음 결정할 테니까 어머님부터 시범 보이시죠? 아가, 내가 아까는 말이 좀 심했지. 내가 다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다.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네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앞으로는 경진 씨 통해서 하세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다 얘기했더니 남편이 더 노발대발해서 미국에 있는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부모는 불쌍한지 어머님이랑은 다시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해보겠다고만 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했더니 남편도 더 이상은 입을 대지 못하네요. 저는 그동안 절대로 시댁에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친정 부모님은 저한테 퍼주기만 하는데 저는 제 시간과 돈을 시댁에만 쓰느라 친정에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대로 시댁과 연을 끊을지 다시 연락을 할지 고민 중인데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얼마 전까지 가부장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지옥처럼 괴롭던 날들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절 성장시킨 밑거름이다 싶기도 하네요. 너 집 청소 좀 똑바로 해라. 어떻게 집에 찾아갈 때마다 먼지 투성이니? 한번 방문하고 나오면 목이며 피부가 따가워서 죽을 노릇이다. 어머님, 저도 집 청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제 상황 고려해봤을 때 제가 집안일 하는 거 어려우니까 바깥일 해야죠. 바깥일이랑 집안일 같이 하는 거 세상에 너만 있니? 바깥일 집안일 묶음으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 말이다.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만들래? 당연히 저도 집안일 하고 싶고 청결하게 하고 싶죠. 하지만 그이가 집에서 취직도 안 하고 몇 년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이한테 집안일 맡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원래 큰일 할 남자는 청소 같은 거 좀스럽게 손대는 거 아닌 거 모르니? 뭐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적절한 도구가 있고 각기 쓰임새가 있는 법이다. 소 잡는 칼로 닭 잡아서 되겠냐? 이 말인 거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아님 이해했는데 모른 척 하는 거니? 당장 남편이 집에서 집안일만 조금 거들어줘도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그 돈이면 그냥 청소업체 불러서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며느리였으면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말 다 들었겠다. 청소할 때 세탁기며 청소기며 가전제품 쓰는 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나 때는 사용하지도 못했어. 그래도 넌 탁 트인 시애미 만나서 소비 어느 정도 해도 된다고 허락도 받은 상황인데 왜 그리 앓는 소리를 하니? 상식적으로 돈을 제가 다 벌고 가게를 책임지는 입장인데 집안일도 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며 요리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청소는 병진 씨가 맡아서 해주기로 했고요. 앞으로 병진이 손에 걸레 들린 꼴 보여주기만 해봐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어머님, 제발 이성적으로 얘기해요. 적어도 취직할 동안이라도 집안일 대부분은 병진 씨가 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이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직장 잘리고 지금 3년 넘게 백수로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라고요? 그럼 본인도 눈치 보이고 민망하지 않을까요? 그걸 오히려 노리는 거다. 차라리 집에서 가만히 있고 눈치가 보인다고 치자. 그럼 사내 대장부 요량에 일자리 떠오르는 거 하나도 없겠니?
사고방식을 나처럼 좀 대범하게 가져봐라. 그림을 작게만 그리지 말고 크게 그리란 말이야. 이해가 안 되니?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는 되는데 무슨 큰 그림이길래 3년 동안 그리고 있나요? 계획도 없이 빈둥거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니? 너가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이 딱 거기까지인 거다. 잔말 말고 집안일 내 성에 찰 정도로 똑바로 해놔라. 괜히 병진이 시키지 말고 너가 전담해. 어머님 뜻이 그러시면 저도 어느 정도 양보는 하겠지만 전부 다 제가 맡는 건 무리가 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청소하시는 분을 고용하든지 할게요. 너가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를 하냐 아니냐를 경제로만 따지고 드니까 문제인 거다. 남편은 집에 있는 여자가 청소랑 요리부터 집안일 하는 거 보면서 안정을 얻는 십니다. 어떤 동물이건 대부분 지능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왜 혼자 섭리를 거스르는 거니? 제발 시애미 말 좀 듣고 사리분별 좀 해라. 이제서야 저나 남편이나 적응한 문제인데 왜 자꾸 힘들게 하세요? 적응하긴 병진이가 힘들어서 나한테 좀 말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 오죽 애가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해? 당신 어머님한테 집안일 힘들다고 말했다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아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 보여줄 생각으로 그런 거지. 너한테 해로운 말은 하나도 안 했어.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는 그게 아닌 것 같던데? 아니, 변명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집안일 계속 이대로 가면 된다고? 뭐 당신이 엄마 말처럼 조금은 더 나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해. 막말로 내가 하루 대부분 노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머릿속으로 사업 아이템 구상한다는 거? 당신이 기껏 내놓은 사업 아이템들 중에도 성공 가능성 있는 건 있었고? 원래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머리에 떠오른 아이디어 괜히 검열하면 안 돼. 그 브레인스토밍을 왜 몇 년씩이나 하고 있냐고. 자꾸 나 힘들게 하지 말고 제발 어디 취직이라도 좀 해. 취직하는 거야 쉽지만 좋은 직장에 가야 할 거 아냐. 생각해봐. 내가 당장 취직하고 3개월 뒤에 다시 그만둔다고 하면 당신이 좋아? 조금 걸리더라도 평생 다닐 수 있을 만한 직장 다니는 게 당신한테도 좋은 일 아냐? 당신 퇴사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창업이건 회사 취직이건 1년 내로 승부 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1년 되니까 제발 딱 1년만 더 애원해서 지금 벌써 3년째거든?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 얘기야. 그딴 거 나도 알고 있으니까 굳이 짚을 필요도 없어. 확실하게 좋은 회사다 싶은 곳에 취직을 하려고 그런 거니까 좀 적당히 갈구라고. 어이구, 내 속이 터진다 터져. 집안일도 하기 싫어, 취직도 싫어. 남들은 남자가 여자 먹여 살린다던데 이 집은 왜 이게 거꾸로 됐을까? 야, 다른 사람 들으면 내가 뭐 날백수인 줄 알겠다. 나도 어엿한 직장이 있던 직원이었거든. 매일 방구석에서 배만 극적거리는 남편 때문에 복장이 터졌는데요. 시어머니는 이런 남편이라도 자식이라 귀여운 건지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소를 비롯한 집안일로 절 핍박하기만 했었는데요. 시아버님은 그나마 방관하는 입장이었지만 절 위해 나서주시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내일 어머님 오시는 날이니까 청소업체 부를 거야. 괜히 청소업체 부르지 말고 나한테 맡기지. 내가 엄마 맘에 쏙 들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을게. 가격은 50%로 세일해서. 말은 또 이렇게 해놓고 대충 하는 거 아니지? 요즘 나 취직 알아본다고 친구들 만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알잖아.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돈은 필요한 건데 청소하고 받겠다고 말하는 게 기특하지도 않냐? 3년가량 안 기특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특해질 수가 있어? 말 앞세우지 말고 일단 취직부터 해. 그럼 내가 어떻게든 이뻐해주고 싫다고 해도 잘해줄 테니까. 와, 진짜 너무한다. 그놈의 취직. 누구나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나. 나한테 이렇게 잠깐 잔소리 듣는 것도 힘들지? 난 근데 백화점에서 점원 일 하면서 하루 9시간씩 서서 일을 해야 해. 진상 손님 한 번 만났다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붙잡혀서 혼나야 하고. 힘든 거 말하기 전에 나 일하는 거 와서 구경부터 해보지 그래? 알겠다고. 그래서 나한테 돈 주고 맡길 거야 말 거야? 도통 철들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서 회사 일을 하랴 집안일을 분담하랴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한가닥일까요? 다리가 저리고 아픈가 싶더니 나중에는 움직이거나 화장실을 갈 때도 통증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허리 디스크 질환임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보, 나 취직했으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 걱정 안 해도 돼. 당신은 나을 때까지 집에서 푹 쉬기만 해. 나 아프니까 이제서야 당신이 한 사람 목타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다칠 걸 그랬다. 농담을 해도 왜 그렇게 뼈가 있어? 하여튼 걱정을 해줘도. 기분 좋으니까 농담도 하고 그런 거야. 나을 때까지는 몇 개월 안정 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잘 부탁할게. 그런데 당신한테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 엄마가 당신 돌봐준다고 한동안은 우리랑 같이 머물러 주신다네. 뭐? 그런 얘기를 왜 갑자기 해? 갑자기가 아니라 나도 최근에 들은 얘기라 지금 하는 거야. 당신 몸 아픈 거 걱정돼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무리 도와주신다고 해도 내가 누워만 있는 꼴 가만히 못 보실 텐데. 엄마가 아무리 당신 맘에 안 들어 해도 환자한테 일하라고 할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 만약에 그럴 일 있으면 내가 엄마한테 나가라고 할게. 다시 생각해보자. 당신이야말로 다시 생각해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텅 빈 집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 당신이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엄마랑 친해지고 도움받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아님 뭐 병원에 입원을 하든가 간병이 써야 하는데 그 지출 우리 형편에 감당은 되고? 결국 남편의 설득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수락하게 되었는데요. 초반에는 어머님도 제가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는 것은 알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점점 저를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해지셨죠.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내가 며느리면 밥 차렸다는 말하기 전에 미리 제깍제깍 튀어나오겠다. 어떻게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하고서야 그제야 식탁으로 기어나오니? 기어나오단요, 어머님. 저 허리 아파서 미리부터 식탁 의자에 앉아있으면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혼자 밥 차리고 식사 준비하는 시애미 보는 마음은 안 힘들고?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애미 방치하고 혼자 집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어? 어머님, 저 원래는 병원 가려고 하다가 집에 누워있는 거고요. 도와주시는 거 고마워서 어머님한테 따로 돈도 드렸던 걸로 아는데요. 받은 돈이 있으니까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라? 돈 줬으니까 종노릇 제대로 하라 이런 말이니? 종노릇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 하라는 것도 아니라 어머님 불편하시면 저도 그냥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어지간하면 참고 넘길 텐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그런다. 아들 취직 못해서 힘들다고 할 때는 그렇게 집안일 시키고 일 못 시켜서 안달이더니 지 쉴 때 되니까 시애미 불러서 부려먹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저도 마음 많이 불편해요, 어머님. 정 그러시면 저도 그냥 병원에 입원하든지 할게요. 대화로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종결을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네가 이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서 점점 벗어나는 거다. 알겠니? 내가 괜히 널 쥐잡듯 잡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란 말이다. 내 말 이해가니? 아픈 저를 도와주기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를 쥐잡듯 하시는 시어머니. 하소연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싸늘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엄마 말 틀린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아픈 건 알겠는데 아픈 게 벼슬도 아니고. 뭐?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3년 넘게 취직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그 놈의 취직 얘기는 이제 좀 그만 우려먹어라. 막말로 전쟁에서 위급 상황 되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게 부상병이야. 나야 멀쩡하니까 급한 상황일 때 어디든 투입 가능하지만 당신은 허리 디스크 대체 언제 낫는 건데? 당신 지금처럼 골골거리면서 엄마 수발 들게 하는 거 내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어머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나 당신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거 구박하긴 했어도 이렇게 나처럼 아플 때 인신공격하거나 무시한 적은 없거든. 너가 저지른 죄값 치른다고 생각해. 엄마한테며 나한테며 그간 네가 좀 심하게 말했냐? 기가 찬다, 기가 차. 내가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내가 무슨 말을 했던 게 마음에 힘들었는데? 꼭 말로 뭔가를 해야만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그동안 나보는 눈빛이며 엄마한테 틱틱거린 말투며 그런 게 다 포착이 된다니까? 제가 아파서 집에서 쉰 지 얼마나 됐다고 절 괄시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아픈데도 기댈 곳이 없으니 남는 것은 서러움 뿐이더군요. 집안일 중 설거지라든가 빨래 같은 일은 제가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무리하게 설거지를 하느라 오히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울며 하소연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코웃음을 칠 뿐이었죠. 나한테 아프다 징징거리지 마. 당신 잘난 사람인데 왜 자꾸 못난 모습 보여줘? 정 떨어지게.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괜히 앓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허리 디스크라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병원 가서 입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병원비는 누가 대는데? 우리 쪼달리는 형편인 거 알면서 왜 자꾸 무리한 소리를 하지? 엄마, 지금 이거 나한테 열받으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 맞지? 지금 듣다 보니까 나도 열이 뻗치는구나. 직장 다닌다고 너나 나 괄시할 때는 언제고 지가 같은 신세가 되니 아주 염치가 없는 애네.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허리 디스크 낫는 기간까지만 좀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 볼 꼴이었어요? 병원비 든다고 해봤자 제가 그동안 벌고 가게에 보탠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그리고 돈 벌면서 나랑 엄마한테 막말한 거 생각하면 솔직히 그 돈 필요도 없었어. 그래서 나도 똑같이 당하라 이거야? 당신이 하는 것처럼 집안일 분담 안 하면 용납이 안 된다. 이거네? 내가 취직하고 한동안 기분 좋았는데 그 뒤부터는 기분이 쭉 안 좋아. 취직 못하고 있던 동안 당신 눈치 보고 있던 내가 한심하고 쪽팔려서 지금도 화가 난다? 엄마가 나 등신같이 살았던 거 말 안 해줬으면 당신한테 계속 이용만 당하고 살았겠지? 우리 아들한테 기생하는 거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네가 나가서 일해라. 나나 우리 귀한 아들 고생 그만 시키고 네가 집안일 다 하라고. 그래. 당신들이 하는 얘기 뭔지 이제 잘 알겠어. 아줌마, 댁 아들 반품할 거니까 나한테 그만 짖으시고 이제 집안일 바깥일 아줌마가 둘 다 해. 뭐?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시엠이랑 남편한테 막말을 하고 있어? 하늘 같은 소리 하네. 나도 이제 댁들한테 더 떨어질 정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나 학대한 거 다 증거로 있으니까 이혼 소송 때 위자료 내놓을 각오들 하시고. 야, 이혼이라니. 그게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야? 집안이라고 빨리 돈 벌랬지. 누가 이혼하재? 그만 짖으시고요. 차단할게요. 아픈데도 병원에 보내주지 않고 집안일을 하라고 학대하던 시어머니와 남편. 학대의 증거가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수월했죠. 홀로 집안일이며 직장일을 해오며 남편을 부양해왔던 세월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두둑하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고 허리 디스크 또한 완치되었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정말 몹쓸 말들과 행동을 한 것 같아. 전 남편씨, 무슨 뜬금없는 소리세요? 약 드셨어요? 약은 우리 엄마가 많이 먹고 있어. 사실 당신이랑 이혼하고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던지 갑자기 뒷골을 잡으시더니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병원에서 뇌출혈이라고 하던데 돌볼 사람 하나 없고 간병비에 약값에 허리 휠 지경이야. 허리 휠 지경이지 나처럼 허리 디스크는 아니잖아. 기분 좋은 소식 잘 들었고 앞으로도 힘내자. 직장에, 간병에, 집안일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말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러지 말고 제발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될까? 응?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약 먹었니?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 제 발로 들어가게? 헛소리 간만에 들었더니 귀가 썩겠다. 야, 더 잘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잖아.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응, 듣기 싫어. 차단할게. 병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전 남편. 그 뒤로도 자신에게 대출이 있다느니 이자만으로도 죽을 것 같다느니 앓는 소리를 해댔는데요. 위자료를 받고 깔끔하게 헤어진 마당에 그런 징징거리는 소리 하지 말라고 쏘아붙여주고 차단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아주 홀가분한 마음이지만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진 않았는데요. 이혼한 지 꽤 지났다 싶은 시점인데도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악몽을 꿀 정도입니다. 사연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저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려요. 힘들었던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결혼 5년차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 엄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결혼 후 멀리 산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던 저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고 친정 엄마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남편이 돌연 돌변을 하더군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고 믿었고 그래서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의 철면피와 같은 행동에 저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번 주에 또 장모님 모시고 병원 가? 응. 이번 주에 검사 결과도 보고 다른 것도 검사해야 해서 내가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휴, 요즘 당신 장모님 아프신 이후로 우리한테 너무 소홀한 것 아냐? 우리? 그래, 나랑 우리 엄마한테 너무 소홀하잖아. 당신 최근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 몇 번이나 했어? 여보, 우리 엄마 얼마 전에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이번 주에 엄마 결과 나오고 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도 병원 한 번 모시고 못 갔어. 시어머니 조금만 아프셔도 내가 모시고 갔던 병원을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못 모시고 갔다고. 그리고 엄마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내가 바로 시어머니도 건강검진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장모님이 암일 수 있는 게 내 잘못이야? 누가 자기 잘못이래?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우리 엄마 도와드리는 거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 엄마 허리 다쳐서 파스 붙였어. 뭐? 허리를 얼마나 삐끗하셨으면 그 건강한 양반이 파스를 붙였겠냐고. 그런데도 지금 나한테 이해를 바라는 거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왜? 허리 삐끗한 것은 장모님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암덩어리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야? 당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소홀하고 남편한테 소홀할 거면 차라리 친정으로 가서 살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 어머니가 암이어도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지금 재수없게 우리 엄마가 왜 암이야? 그렇잖아도 우리 엄마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 해놓은 거 결과 기다리는데 재수없게? 그럼 당신 어머니도 모자라서 집안에 암 환자가 둘이나 돼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 어머니 몸속에 암덩이 있다고 시어머니도 암이길 바라는 사람이 어딨냐? 누가 그렇대? 말이 그렇단 소리지. 당신이 내 사정을 단 하나도 이해를 안 하잖아. 효년합쳤네. 아무튼 이번 주에 우리 엄마도 건강검진 결과 나오고 하니까 미리미리 잘 확인해. 그리고 양심적으로 허리 삐끗한 시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 좀 가져라. 남편은 갑자기 들려온 친정 엄마의 건강 소식에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몹시 섭섭하긴 했지만 친정 엄마가 암일 수도 있다는 소식에 저는 바로 시어머니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나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희 사정도 친정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도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얘, 너 내 소식 듣긴 했냐?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내 나이가 몇이냐? 나 이제 곧 70이다. 그런 내가 허리를 얼마나 삐끗했으면 세상에 그 독한 파스를 붙이고 누워있겠냐. 많이 불편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당연히 불편하지. 너는 허리 안 아파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아픈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뭐 하는 거냐? 그렇잖아도 오늘 퇴근하고 가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연락하니까 그제야 온다고 하냐? 네가 아주 네 엄마가 아프다고 정신이 나갔구나 싶었다. 이따 저녁에 퇴근할 때 갈게요. 움직일 때 조심해서 움직이세요. 올 것도 없다. 네가 와봤자 내 속만 뒤집지. 됐고 허리 아픈 데는 장어나 소고기가 좋다고 하니까 돈이나 보내라. 허리 아프셔서 걷기도 힘드신데 병원에라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차피 이번 주에 검진 결과 나오지 않냐? 그때 허리도 진료받으면 되니까 그때 네가 와라. 이번 주요? 저 이번 주에 친정 엄마 검사 결과 받으러 가야 하는데요. 예비하고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시애미가 건강검진을 하고 허리를 다쳐서 걷지도 못하는 와중인데 네 엄마 결과 받는다고 나랑 같이 병원에 안 간다는 소리를 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니들 친정의 딸이 너 하나냐? 네 오빠도 있고 네 언니도 있고 다들 시집 장가가서 사위며 며느리도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주구장창 돌보고 있냐? 처음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 갔던 것도 오빠였고요. 계속 다니면서 다른 결과들 본 것도 가족들이었어요. 이번 주에 암 결과 나온 데서 제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시애미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그 소리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잔말 말고 이번 주에 나랑 같이 병원 가. 그리고 네 엄마 진짜 암이 맞냐? 네? 아직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위치나 크기가 좀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 보험은 빵빵하게 들어져 있는 것 맞지? 네, 보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얼마나 들었냐? 네 엄마 진단비며 수술비 다 들어가 있지? 보험 몇 개나 들어있냐? 진단비도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던데. 네 엄마도 그러냐? 글쎄요. 오빠가 거의 관리를 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 봐라. 너 그 진단비며 수술비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그런데 그걸 그냥 네 오빠한테 맡기면 어떡하냐? 네 오빠가 다 가져가기 전에 당장에 알아봐라. 네? 그 돈을 왜 저희 오빠가 가져가요? 그리고 아직 정확히 암인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물러터진 것 보면 내 속이 다 터진다. 가족들끼리 억단위 돈이 생기면 남남되는 것 한순간이다. 네 엄마 암이면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보험료 챙기는 것 알겠어? 내 말 명심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2시까지 와라.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병원 날짜가 겹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친정엄마를 친오빠에게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도 서글펐지만 더욱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건강에 대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였죠. 친정엄마의 건강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건강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보험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던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솔직히 정이 떨어지면서 자신들 이야기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보다 더한 요구를 한 남편을 보면서 저는 소름 끼치게 치가 떨리더군요. 당신 어머님 암 소식 언제 나와? 내일이야? 아니 금요일이야.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도 금요일라고 해서 엄마는 오빠가 모시고 가기로 했어. 형님이? 형님 진짜 참 대단하시네. 뭐가? 평일 낮에 병원에 가는 거면 연차 쓰는 것 아냐? 그렇지. 돈이 무섭긴 무섭다. 회사 연차까지 쓰고 병원에 가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딱 보이잖아 형님 하는 게. 장모님 암이면 바로 보험료 청구해서 진단비랑 받으려는 거 아냐? 내 친구 중에 보험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거든? 장모님이 위에 암이랬나? 위에 암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아무튼 그 위암이 3억에서 5억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더만. 장모님은 얼마짜리 들어놨어? 나도 몰라. 아까 시어머니도 그러더니 당신도 엄마 보험료 얘기야? 나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아까 엄마가 전화로 장모님 보험 이야기를 하더라.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속 터진다고. 나도 몰랐지. 그런 거 못 챙겨서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아니, 당신이 장모님 챙길 때 나도 도와주고 했으면 우리가 보험료 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야. 뭐? 당신은 아주 우리 엄마가 암이어서 보험료 받았으면 좋겠나 봐? 누가 그렇대? 그게 아니라 보험료가 많은데 우리 몫을 어떻게든 챙겨야 할 것 아냐? 우리 엄마 돈으로 들어간 보험료에서 받는 돈에 우리 몫이 어딨어? 당신 엄마라도 이럴래? 우리 엄마면 내가 말하기 전에 돈 주지. 그럼 장모님은 혼자 그 많은 돈을 먹는데? 아니 나이도 많으신 양반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형님이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장모님 병원 당신이 가. 뭐? 형님한테 다시 말해서 당신이 가라고. 그래서 암 소식 듣자마자 보험금 수익자를 당신으로 해봐. 계약 당시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다. 지금 당신 너무 감성적이야. 장모님이 암이라고 해도 솔직히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냐? 100% 낫는다고. 그러면 돈을 먼저 확실히 해야지. 나 차도 바꿔야 하는데. 차를 바꾼다고? 우리 엄마 보험금 받아서? 그래. 일단 어머님 진단금 얼마야? 수술비랑 다 확인해봐. 아마 내 생각엔 5억은 넘을걸? 장모님 보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들어놨잖아. 이 정도면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 암이길 고사 지내야 돼. 형님이 다 가져가기 전에 우리 몫으로 한 2억 정도는 챙겨와야지. 2억이면 외제차 기깔 나는 걸로 뽑을 수 있잖아. 우리 엄마도 해외 한번 보내드리고. 뭐? 해외?
그럼 내가 나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 엄마 해외 보내드리고 우리 차 외제차로 뽑고 하면 장모님 치료받는 동안 그 차로 모시고 얼마나 좋냐? 그만 좀 해. 당신 이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정이 떨어져. 당신이랑 살고 싶지가 않다고. 뭐? 이게 나만 조울한 거야? 당신 어머니 수술하고 항암이다 뭐다 병원 들락날락 할 때 외제차 타면 얼마나 편하겠어. 당신이 나한테 차를 준다고? 당신 차키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주제에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 당신 엄마가 암이래도 이렇게 나와? 우리 엄마가 왜 암이야? 얼마나 건강한데 지 엄마가 약해서 아픈 걸 가지고 난리야. 현실적으로 따지자는 것을. 그만해.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보험료 소리하면 그땐 정말 끝이니까. 누가 할 소리. 장모님 암인데 내 앞으로 2억 안 가져오면 당신이야말로 쫓겨날 줄 알아. 지 엄마 모신다고 아주 시댁이고 남편이고 등한시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야지. 친정엄마가 암 진단을 받기도 전에 벌써부터 보험료로 외제차를 타고 자기 엄마 해외여행을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을 듣자 저는 당장에 이혼을 하고 싶더군요. 사람의 얼굴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드디어 친정엄마의 검사 결과를 오빠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위치와 크기 때문에 암 확률이 높았음에도 악성 종양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라 단순히 수술로 제거하면 된다는 감사한 소식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가지 못한 딸로서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결과 나왔어? 암 맞지? 혹시 전이도 됐대? 전이가 되면 암이 2개가 되는 건가? 보험료도 2개로 나눠받나? 그것도 알아봐 얼른. 뭐라고? 그게 궁금해서 연락했니? 당연하지. 보험료 제대로 확인하고 2억 꼭 가지고 와. 그러기만 하면 내가 앞으로 장모님 일로 친정에 한 달을 산다 해도 그러라고 할게.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외제차로 병원 가는 것은 좀 그렇지? 그냥 당신 차로 다녀. 괜찮지? 그럼 괜찮지. 당신 차 언제 바꿀 거야? 역시 암이 맞구나. 내가 암일 것 같더라고. 당신 엄마 얼굴 색이 흑색이잖아. 내가 진작에 병원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그럼 더 일찍 차 바꿀 수 있었잖아. 그래? 우리 엄마 얼굴색도 관찰을 했어? 그럼 내가 사인데 안 그래? 그럼 나 한 1억 7천 그 정도 차로 바꿀까 하는데 어때? 1억 7천? 근데 가능하겠어? 뭐가? 유지비? 걱정 마. 충분히 가능하니까. 당신도 일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어머님 보험 하나밖에 안 들어서 진단금이 얼마 안 될 텐데 1억 7천만 원 감당할 수 있냐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 암이래. 그 진단금으로 차 뽑으면 된다고. 뭐? 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무슨 소리야? 장모님 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우리 엄마가 나와. 우리 엄마 암 아니야. 양성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제거술만 해도 돼. 그래서 당신한테 줄 진단금이 없네? 그런데 방금 당신 어머니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뭐? 지난번 건강검진 때 조직 검사도 했다며. 그것도 기억을 못하니? 당신 어머니 간암이래. 간암 진단금은 얼마나 되니? 간암? 우리 엄마가? 왜? 당신 엄마가 암이라니까 그제야 뭔가 와닿니? 우리 엄마가 암일 수 있을 땐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그래서 우리 엄마 어딨어? 어디 낀 집에 모셔다 드렸지? 간암인 엄마를 어떻게 집에 모셔? 그러고도 네가 며느리야? 네가 사위짓을 안 하는데 내가 왜 며느리 짓을 해? 나 니네 집 며느리 안 해. 뭐?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떡하고? 누가 간병해? 네가 해야지. 여보, 왜 그래? 나한테 부탁하려고? 그럼 진단금 2억 가져와. 내가 그때는 한번 생각해볼게. 뭐? 나도 외제차 한번 타고 우리 친정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려야지. 당신 장난해? 시어머니가 암인데 어떻게 그 딴 소리를 해? 당신 너무 감성적이다. 우리나라 의료기술 발달됐어. 세계 최고 수준이야. 암은 당연히 낫는 거니까 진단금이라도 챙겨야지. 근데 당신 어머니 보험은 있는 거 맞아? 보험도 없으면 정말 당신 난감하겠다. 혼자 살면서 아픈 엄마 모시려면. 뭐? 그럼 내가 당신이랑 계속 살 줄 알았어? 나 당신이랑 안 살아.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느껴봐. 혼자서 엄마 모시면서 잘 살아보라고.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간암 진단을 듣고 저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던 차 안에서 내내 저희 친정엄마가 암이어서 돈이나 주고 죽으면 자식들한테 덜 미안하겠다는 시어머니의 소리가 귓가에 맴돌더군요. 암으로 오래 자식 발목 잡고 늘어질 생각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란 시어머니의 표정과 말에 저는 운전하는 내내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보험금을 요구하며 이혼 협박을 하던 남편의 모습까지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결국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힘들어할 때 손 한 번 잡아주기는커녕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만을 주었던 사람과는 남은 여생을 행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저는 저희 선택에 만족하며 친정엄마와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둔 전업주부 40대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감정 기복이 별로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가정에 충실한 타입이어서 결혼 생활 중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인정 많고 소녀 같은 분이라 저는 흔히 얘기하는 고부 갈등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등장해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누나였습니다. 시누이만 똑바로 살았다면 제가 이런 사연 채널에 글을 보낼 일도 없었을 텐데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지만은 않더군요. 저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한테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어. 자기가 대답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어. 뭐가 궁금한데? 얘기해봐. 자기 누나, 그러니까 형님 말야. 어머님이랑 형님의 관계가 살짝 독특하지 않아? 어머님이 형님 말이라면 껌뻑 죽는 것 같은 느낌이야. 형님이 아무리 무리한 부탁을 해도 어머님은 거절하시는 법이 없더라고. 당연히 엄마랑 딸 사이니까 그렇지. 원래 모녀지간은 애틋하잖아. 일반적으로야 그렇지만 어머님과 형님의 관계는 조금 달라. 형님이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데도 어머님은 마치 형님이 초등학생 아이인 것처럼 대하신다니까?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누나는 우리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야. 누나 태어나고 나서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서 누나가 잘 먹지를 못했나 봐. 지금으로 따지자면 영양실조 상태였지. 지금도 누나가 누가 봐도 왜소하고 키도 작잖아. 엄마는 그게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셔. 어쩐지 어머님은 형님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항상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심지어 누나가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것도 엄마 탓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 그게 왜 어머님 탓이야? 형님 말로는 결혼 직전까지 간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도저히 그런 답답한 관계를 참을 수가 없어서 파혼했다고 하셨거든. 형님이 결정한 인생인 거지 어머님 탓은 아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누나가 그저 불쌍하고 안쓰러운가 봐. 나 태어나고 나서는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난 잘 먹고 잘 자랐거든. 누나만 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씀하셨어. 자기는 그런 말 들었을 때 안 서운했어? 어렸을 때는 그런 말 들으면 서운하기도 했는데 성인 되고 나서부터는 나도 독립적으로 살아서 별로 신경 안 썼지. 누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거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정말 조심스러운데 솔직히 형님이 아직까지도 애처럼 행동하는 면이 있는 건 어머님 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 울적하다고 회사 그만두고 엄마 카드 한 장 들고 유럽 여행 다녀왔다는 얘기는 정말 쇼킹했거든. 그것도 어머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카드 들고 나갔다면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형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걸? 여행 중에 최고로 재밌는 여행은 남의 돈으로 하는 여행이라면서.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대. 내 누나지만 너무 부끄럽다.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실 땐 아버지 눈치라도 보면서 행동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천상천하 좌독존이야. 엄마가 누나를 감싸고 도니까 나도 뭐라 할 말도 없고 그냥 그쪽은 그쪽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어머님도 이제 연로하시고 여기저기 편찮으신데 정말 걱정이다. 어머님 없이 형님이 어떻게 사실지도 걱정이고. 나는 내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설령 엄마랑 누나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누나가 혼자 살게 되더라도 절대 자기한테는 피해 없게 할게. 나 힘들어질까봐 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형님이 걱정돼서 한 말이지만 어쨌든 고마워. 신우와 시어머니는 서울 집에서 살았고 제 남편은 지방에서 소규모 보습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 자주 찾아뵈었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인 신우와 함께 살고 싶다며 저희의 제안을 항상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신우이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올케, 잠시 올케네 집에 우리 엄마 내려가 계실 거야. 집만 간단하게 챙겨서 보낼 거니까 올케가 신경 좀 써줘. 어머님이 저희 쪽으로 오신다고요? 이제부터 저희랑 같이 쭉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해야 해서 엄마한테 잠시만 올케네 쪽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했어. 형님, 그 집 리모델링 하시게요? 오래된 아파트긴 해도 내부는 크게 손댈 필요 없어 보였는데요. 그 집에서 나랑 엄마랑 평생 살아야 하는데 불편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올케는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함부로 나대? 내가 나대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죄송해요. 리모델링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돈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올케는 나대지 말고 엄마한테는 간단하게 화장실이랑 주방 한두 곳 손본다고만 말해놨거든. 나중에 올라오면 서프라이즈로 놀라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알겠어요, 형님. 그런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짧게는 한 달, 길어도 2달 안에는 끝나. 공사 끝나면 다시 엄마 데려올 거야. 저희는 어머님이랑 계속 같이 살아도 좋아요. 저희 민재도 할머니 너무 좋아하고요.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홀딱 깬다. 네? 올케 이 아파트 욕심나서 우리 엄마 모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지방 사니까 서울 아파트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엄마 꼬시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에 저희 집 있어요. 어머님 집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 엄마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살 거고 엄마 집은 내가 물려받을 거거든. 우리 엄마 몇 달 데리고 있겠다고 해서 이 집이 올케 집 될 거라는 큰 꿈은 버려. 정말 별꼴이야. 시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저희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잘 봐주셔서 전업주부인 제 부담이 크게 줄었고 아이도 할머니와 함께 사니까 너무 좋다면서 계속 같이 살자고 졸랐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암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형님, 인테리어 공사 도대체 언제쯤 끝나나요? 어머님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셔요. 죽을 때는 내 집에서 죽고 싶다고 매일 밤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올케는 우리 엄마 죽기를 바래? 저는 어머님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는데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고요. 얼른 어머님 본인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서 하루하루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님 내려오신 지 2달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했던 자재나 부품들이 안 들어와서 공사를 쉬엄쉬엄 했어. 나도 엄마가 갑자기 암 진단받을지 몰랐거든. 지금 공사를 서두르고 있기는 한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암 걸린 노인네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저희는 어머님 모시고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자꾸만 원래 살던 집으로 가고 싶어 하시니까 형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당분간 올케네 좀 더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잘 얘기할 테니까 올케는 우리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고 죽을 때 죽더라도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형님은 계속해서 공사 중이라는 대답만 하니까 저와 남편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나 인테리어 공사 도중에 저희가 모르는 사고가 났는데 저희에게 말을 하지 않고 수습하는 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형님께 말하지 않고 저 혼자 몰래 그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그래? 공사 아직도 마무리 안 됐어? 아니 성벽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집안 인테리어 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려? 그게 아니라 공사가 다 끝났대. 경비 아저씨한테 여쭤보니까 공사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다 마무리됐다고 하시더라고. 누나는 공사가 끝났는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해? 뭔가 다 이상해. 자기야, 형님 모아놓은 돈이 꽤 많아?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그 나이 되도록 엄마한테 얹혀 살겠어? 돈 없다면서 엄마한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 1억 5천만 원이 들었대. 경비 아저씨 말로는 그 집 돈 엄청 들여서 최고급 자재만 썼다고 하시던걸? 그럴 리가 없는데. 동호수 착각한 거 아냐? 우리 누나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어. 최근에 공사한 집 거기 하나뿐이래. 나 지금 너무 불길해. 형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은 채로 시어머니께 신우에 관해 돌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신우한테 큰 돈이 생길 만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신우가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미국 영주권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현금 1억 5천만 원 정도를 친구 통장에 몇 달 동안 넣어놓고 있기만 하면 되고 영주권 진행 작업이 끝나면 신우 친구에게서 그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우가 시어머니 돈을 홀라당 써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언제 다시 데려가실 생각이세요? 기다려봐. 아직 문짝도 도착을 안 했어. 문짝 달린 거 다 확인하고 왔어요. 공사가 다 끝났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올케, 위암 걸린 우리 엄마 팽개쳐두고 서울에 왔다 갔단 말이야? 우리 엄마 죽으면 다 네 잘못이야. 하도 연락이 없고 어머님도 불안해하셔서 다녀온 건데 저야말로 놀랐어요. 인테리어는 진지 끝났는데 저희한테 왜 거짓말 하세요?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어머님 위암 진단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지신 거예요? 병든 어머님은 모시기 힘들어서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내가 부를 때까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에 1억 5천을 쓰셨다면서요? 너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우리 엄마 모시라고 보내놨더니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하늘 같은 신우이한테 대들어? 형님, 어머님한테 물어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친구분께 연락해서 통장 잔액 찍어서 보내라고 하세요. 어머님 돈 무사히 보관하고 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진짜 선 넘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냐? 내가 이 나이 먹고 올케 갑질에 휘둘릴 줄은 몰랐네. 아이고 서럽다. 서러워. 돈 문제는 제가 계속 확인할 거고요. 내일 어머님 올라가실 거예요. 야, 인테리어 안 끝났다고. 오지마. 형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거기 어머님 집이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아픈 노인네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냥 올케네 집에서 쭉 쉬라고 해. 형님, 어떻게 돈이랑 집만 가로채고 편찮으신 어머님을 내쫓으실 수가 있어요? 올케, 너 평소에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었다며. 그래서 올케 소원 들어준다는데 왜 이렇게 발악을 해?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건 어머님도 동의를 하셨을 때 얘기죠. 지금 어머님은 얼른 원래 사시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올케 속마음을 이제야 내가 알았네. 우리 엄마 병 걸리기 전에는 엄마 데려가고 싶어 하더니 암 걸리니까 올케도 내쫓고 싶은 거지? 공짜로 병간호하기가 억울해서? 혼자서 착한 척은 오지게도 하더니 이제서야 인간미가 느껴지네. 뭐라고요? 내가 인심 썼다. 올케한테 500만 원 보낼 테니까 그걸로 성진이 모르게 명품백이나 하나 사. 암 걸린 노인네 구박하고 싶을 때마다 가방 보면서 화 풀어. 그럼 잘 좀 부탁할게.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상의한 후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시는 듯 했습니다. 집도 돈도 하나뿐인 딸에게 뺏긴 처지가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집에 놔두고 온 사진 액자를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인데 시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는 보물 1호였습니다. 그것만 보내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신우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놔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형님,
어제 제가 보내놓은 톡 읽으셨으면서 왜 답이 없으세요? 그거 사실 버렸어. 어머님이랑 아버님 같이 찍은 사진을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이 집 인테리어랑 안 어울리게 구질구질하잖아. 사진은 찢어서 버렸고 액자는 분리수거 했는데 이제 와서 찾을 수도 없고. 올케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줘. 그거 어머님이 정말 아끼시는 사진인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인생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거라고 전해줘. 공수래 공수거 몰라? 죽기 직전에 왜 갑자기 물건 집착이 심해지셨나 모르겠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렸고 시어머니는 저희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형님, 오늘 당장 그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어요. 싫은데? 엄마, 올케가 나한테 막대하는 거 보이지? 저 싸가지 없는 것 좀 혼내줘. 어머님께서 형님 재산 다 몰수한다고 하셨어요. 엄연히 말해서 형님 재산도 아니죠. 어머님 재산인데 형님이 가로챈 것뿐이니까요.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500원은 남겨주신다네요? 엄마, 올케 왜 저래? 엄마가 빨리 혼내줘. 네 옳게 말대로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빌려준 1억 5천만 원 당장 나한테 입금시키고.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 돈은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라서 내가 조금 썼고. 나 이 집에서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잠시 공사 핑계 대면서 엄마 못 오게 했던 건데 그 일도 다 끝났고 내일 엄마 올라와도 돼. 형님, 곧 내용 증명 하나 갈 거예요. 집에서 나가고 대여금 반환하라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실행해주세요. 엄마, 올케가 지금 나랑 엄마 사이 이간질하고 있는 거 몰라? 엄마, 나 믿지? 성희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죄를 많이 지었다. 지금이라도 너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다. 날 원망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미 한 결정을 되돌릴 생각은 없다. 엄마, 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한 번만 용서해줘. 신우는 바로 저희가 있는 지방까지 내려와서 눈물로 사죄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사시던 집으로 들어가셨고 신우는 갑자기 쫓겨나 지방에 있는 고시원방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신우가 가져간 1억 5천만 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하늘나라로 가면 어떻게 재산 분배를 해야 하는지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신우가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돈들을 전부 차감해 신우 몫으로 돌아갈 상속재산은 굉장히 적어진 셈이죠. 현재는 제가 서울에 올라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나날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희 시어머니 오래 사시기를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신우도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